안녕하세요.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뭐랄까, 눈부십니다. 네, 그렇죠.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근데 이런 변화가 우리의 일자리, 특히 그 여성이 많이 종사해온 직업들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그 점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여성 중심 직종에서 요구되는 그 핵심 역량, 이게 기술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장혜원 교수의 2024년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 그 논문이군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데이터랑요. 미국의 산세 직업 정보, 그 오넷이라고 하죠. 이걸 연결해서 분석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기술 변화가 여성들의 일에 요구하는 숙련도를 파헤친 거죠.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통찰, 그러니까 어떤 능력은 중요해지고 또 어떤 능력은 좀 덜 중요해졌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커리어 경로를 고민하시거나 세상을 이해하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우선 한국 노동시장의 큰 그림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성별에 따른 직업 분리 현상, 이게 여전합니다. 여전하다고요? 네, 2008년하고 2017년 데이터를 비교해봐도 이 구조가 뭐랄까 크게 변하지 않고 고착화된 모습이에요. 고착화되었다는 건 그러니까 여성의 고등교육 수준은 분명히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특정 직종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네, 여성 취업자 중에서 관리직 비율은 뭐 0.5%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아, 정말 낮네요. 네, 그리고 전문직이라고 해도 대부분 교육, 보건, 사회복지 뭐 이런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76% 이상의 여성들은 여전히 사무, 판매, 서비스, 단순 노무 같은 비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죠. 76%요? 와,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올라간 것이 고숙련 일자리 진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상황에서 이 여성 중심 직종이 요구하는 능력은 그럼 어떻게 변했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그 오넷 데이터를 보면요. 2002년에서 2010년 사이에 요구되는 숙련의 전반적인 중요도 평균치가 조금 올랐어요. 2.31점에서 2.45점으로요. 아, 전반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이 필요해졌다. 이런 신호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가장 두드러지게 중요도가 올라간 것은 바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능력입니다. 사회적 능력이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협상 능력 중요도는 무려 0.9점이라 급증했고요. 와, 0.9점이요. 네, 설득력도 0.79점이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리더십이나 협업 능력 같은 것들도 중요성이 커졌죠. 사람 사이에 관계 맺고 소통하는 능력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잡한 정보를 다루는 고차원적 인지 능력입니다. 고차원적 인지 능력. 네, 비판적 사고력이 0.63점, 또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도 0.36점 올랐고요. 이런 능력들의 약진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관리나 시간관리 같은 관리 능력의 중요성도 커졌어요. 인사관리는 0.72점, 시간관리는 0.63점이나 올랐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중요도가 좀 떨어진 능력도 있겠죠? 혹시 기계 다루는 능력이나 뭐 단순 계산 능력 같은 것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딱 예상하신 대로예요. 아마 자동화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장비 선택 능력의 중요도가 가장 크게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03점이네요. 와, 마이너스 1점 이상이요? 네, 그리고 기계 조작이나 설치, 심지어 기본적인 수학 능력의 중요도도 감소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반복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업무는 점점 기술로 대체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기존 능력의 중요도가 오르내리는 것 외에 완전히 새롭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것은 없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구자들이 주성분 분석이라는 통계 기법을 썼는데요. 주성분 분석이요? 네, 이게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어떤 핵심적인 숙련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결과 2016년 분석에서는 과거의 어떤 단순 계산이나 언어 능력 대신에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 관리 능력, 마지막으로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새로운 핵심 숙련 요인으로 또 부상했습니다. 아, 소프트웨어 자원 관리, 과학적 관리.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기보다는 요구되는 능력의 종류나 질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신호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변화가 모든 직업에서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여성 중심 직종만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전체 직종과 비교를 해보면요. 고차원적 인지 능력하고 사회적 능력 중요성이 커진 건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아, 그건 같군요. 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성 중심 직종에서는 기계 관련 능력의 중요도 증가 폭이 전체 직종 평균보다 훨씬 작거나 아니면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아, 기계 관련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군요. 네, 즉 기술 변화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또 주로 종사하는 직업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 노동 시장은 여전히 어떤 보이지 않는 벽, 그런 구조적인 분리가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술 변화는 여성들에게 단순 반복 업무 능력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사고력, 소통 능력, 그리고 중요한 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관리 능력을 점점 더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 복잡한 문제 해결, 그리고 자원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고 있다. 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개인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는 여성 인력, 특히 그 자동화에 좀 취약할 수 있는 저숙련이나 고령 여성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디지털 기술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사회가 좀 더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 지원을 해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교육과 훈련 지원이 시급하다. 네. 그리고 또 스템 분야, 그러니까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로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이고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직무 환경에서 진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회적 역량, 이런 걸 함께 키워줘야 한다는 거죠. 직종의 숙련 요구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핵심은 고차원적 인지 능력, 사회적 능력,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및 관리 능력의 부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2016년 데이터까지 분석했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이후에 등장한 예를 들면 생성형 AI 같은 최신 기술들, 이런 것들은 과연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바로 그 고차원적 인지 및 사회적 능력마저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어쩌면 기술은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 일에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